네, 급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내 포트 안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포트폴리오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집중과 회피 섹터를 만나봐야겠지만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코스닥 지수가 지금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지수 자체가 7%나 올라서 네네. 물론 3%도 엄청난 상승률이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150 지수 ETF 레버리지 쪽에 대한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거기 포트에 좀 편입돼 있는 종목들을 보면 알테오젠,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엠이나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포진해 있는데 ETF 쪽으로 대거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스켓으로 그런 구성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알테오젠이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에 대한 ETF 쪽 레버리지나 일반 ETF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기업의 펀더멘탈상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직장인들 연금 저축 계좌로 코스닥 그 150 ETF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그 돈의 흐름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ETF 쪽으로 더 유입이 된다면은 지수 상승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내 포트 안에 없어서 속상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코스닥이 본격적인 키 맞추기에 들어가면서 지금 코스닥에 손을 대야 되기는 하는데 어떤 종목을 내 포트 안에 넣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ETF라든지 말씀해 주신 코스닥 150 이렇게 지수 추종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부센터장님의 업종을 보도록 하죠. 집중과 회피 오늘도 나눠봤습니다. 자, 집중 섹터는요. 전력기기, 회피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과 풍력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력기기는 사실 센터장님이 저희 코너 여러 번 이제 몇 달 동안 출연해주고 계신데 잊을만 하면 항상 내 포트 안에 넣어야 된다고 강조하신 업종이 전력기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에 이제 반도체, AI 산업에 있어서 전력기기 업종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전력기기 업체 내에서 오늘 효성중공업이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우려감들은 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좀 하회할 수 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부터 국내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이 2029년도, 2030년도까지 수주를 대거 좀 확보한 상황 속에서 지난 4분기 실적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우상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가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전체 매출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 가속화로 인해서 전력기기에 대한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LS 일렉트릭이 강세를 좀 나타냈던 부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고마진 제품인 초고압 변압기나 초고압 차단기, 배전기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나타날 수 있고 공급 부족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연말 정도에 이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실적 성장은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설비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도 오늘 시세를 내주고 있고 효성중공업은 지금 25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는 내 포트 안에 조금이라도 비중을 태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회피 섹터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센터장님, 지금 시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에 AI가 그 중심에 있고 AI, 로봇
이게 파생되는 산업, 그러니까 그 업종들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좀 관망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뭐 지수 상승이 나타날 때 이제 그거에 좀 상응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못한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주나 뭐 태양광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시장의 집중도는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나 로봇, 그다음에 뭐 원전 쪽에 대한 좀 집중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섹터는 시장을 좀 추정하면서 상승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회피 섹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종목 산업이 지금 성장세는 좀 이어지고 있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유럽이나 이제 국내 쪽도 풍력에 대한 그런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다소 좀 소외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둔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회피텍 섹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는 현 시점에서는 관망해보자, 다소 좀 피해가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난주 종목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주사를 좀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고 지금 끝없이 오르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SK 스퀘어를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잘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난주 말씀드리고 스퀘어 주가 상승이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장중에 50만 7천 원 또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 지분을 20% 이상 좀 보유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호실적 전망, 목표치가 좀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SK 스퀘어에 대한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이러한 가치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 보고 있고 배당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순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중간 지주사격의 SK 스퀘어에 대한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50만 원 돌파한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폭을 줄이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와 동반적인 성장세가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디 가격인 50만 원대를 뭐 이번 주 안에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한다면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SK 스퀘어의 최대 주주는 SK입니다. 그래서 지주사 SK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SK 스퀘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SK 스퀘어 역시 랠리를 타겠죠. 그 위에 따인 SK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면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력기기 비중을 확대시켰고요. 지주사와 우선주도 10에서 20%, 반도체를 유지했지만 조선과 방사는 비중을 축소했는데 결국에 뭐 반도체, 조방원, 전력기기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조선과 방산 쪽 포트의 비중을 좀 축소한 이유는 그렇다고 제외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펀더멘탈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워낙 시장이 이제 반도체나 전력기기, AI 산업으로 파생되는 그런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다소 둔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선과 방산에 대한 비중은 소폭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포트 비중은 제가 항상 50에서 55%, 많게는 60%까지 좀 유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1월 들어서 메모리 가격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올해 낸드 가격이나 이제 뭐 디램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것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가격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과 전력기기 업체 같이 포트상으로 한 55% 정도 유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주사 지난주에도 SK 스퀘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주사는 많이 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HD 현대나 뭐 CJ나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워낙 실적 모멘텀과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조금 주가가 좀 리레이팅이 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있다 판단하고 있고 3차 그 상법 개정 관련해서 주주 환원책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 SDI 본주가 워낙 강세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종목군들 상승을 조금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우선주 투자도 하나의 대안 투자로 좀 작용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 우선주나 그다음에 현대차 우선주는 현대차 EUB, 현대차 사무비, 그다음에 삼성 SDI 우선주 이런 우선주에 대한 지금 가격 괴리가 지금 50% 미만까지 좀 축소돼 있지만은 추가적인 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주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와 우선주도 차례로 보자. 지주사는 당연히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도 하나의 호재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SK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SK스퀘어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잖아요. 예. 오늘은 지금 효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주사 좀 많은 지주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효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량 계열사 효성중공업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뭐 효성중공업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가 하이닉스를 보유한 그 지분 가치에 대한 주가가 이제 밸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승이 나왔던 거와 더불어서 효성 같은 경우도 효성 중공업의 지분을 32.47%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효성 TNS도 20.7%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계열사 실적이 지속적인 증가세, 전망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 증가,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지주사로 좀 반영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뭐 좀 전반적인 이제 화학 업종 섹터에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계열사들이 작년까지 뭐 효성중공업을 빼고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은 올해 그 외 계열사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 효성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 효성을 가지고 오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지금 센터장님께서 SK하이닉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예.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내일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실적이 네네. 좋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오늘 또 HBM4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물량 3분의 1을 이미 확보했다. 70%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중 한때 85만 원을 터치를 하면서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내일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뭐 내일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세론으로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강합니다. SK하이닉스가 80만 원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좋은 얘기가 워낙 많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150만 원 말씀드리기보다는 목표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일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봤을 때 마이크론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저희가 뭐 소위 이런 빅테크 기업들 비교할 때 PER 몇 배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도 지금 PER 한 11배 정도.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랑 단순하게 PER로만 비교해도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83만 원이면 부담스럽지만은 제가 예전에 효성중공업도 뭐 150만 원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서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금의 성격이 상당히 좀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비싸다고 안 사기보다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고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가치가 좀 저평가돼 있냐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시장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ETF에 대한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내 소부장 기업들의 선별이 어려우신 투자자분들은 또 반도체 소부장 ETF를 많이 매수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시장의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단기 공략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SK하이닉스의 고점은 상방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부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